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일요일에 폐막식을 하니까 이틀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의 활약과 반가운 메달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지금까지 종합순위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위 일본과 메달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서 더 소식이 간절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빅토리아 매드백 연구팀이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의 표정을 연구해 봤습니다. 은메달을 딴 선수들보다 동메달을 딴 선수의 얼굴이 더 기쁜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메달 색만 보면 반대여야 맞을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은메달을 딴 선수는 금메달을 딴 선수와 자신을 비교해서 아쉽다고 느낀 반면에 동메달을 딴 선수는 간발의 차로 메달을 놓친 4위 선수와 자신을 비교해서 그렇다고 하죠. 이걸 간발 효과라고도 부른다는데요. 누구와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행복 지수가 달라진다는 것 우리 모두 잘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아래보다는 위를 쳐다보게 되는 것도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남보다는 나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지는 것이 행복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못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우리 선수들 메달에 들어있는 땀방울의 가치는 색깔이 다르지 않을 겁니다. 잠시 후에 지역을 빛낸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순천시청 소속 여자 유도팀 김지정 선수 만나서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이번 주 취재기 민원의 결사 이번 주 이 노래 이어집니다. 네, 10월 5일 목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전남일보의 최황직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여수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여수시 인구가 매달 감소하고 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인구 감소가 예민한 것이 곧 총선이 있는데 총선 국회 의석수의 변화로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 더 의기투합해서 지역의 고민, 수건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할 텐데 지금 여수 정치권은 각종 현안에 대해서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내년 총선을 단 7개월 앞둔 현재 여수 갑과 을은 여전히 갈등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수 원도심이 있는 여수 갑이 꾸준히 인구가 줄고 있어서 인근 지역구와 합구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당장 내년 총선부터 여수 을 선거구가 여수 갑에 편입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수 갑과 을이 팽팽한 줄다리기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수 갑과 을 국회의원 삿바 싸움이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번져가고 있는 것은 문제인데요. 지난달 전남 동부권 주민들의 수건이었던 SRT 개통식이 여수 엑스포역에서 열렸었죠. 여수 순천과 서울 수서를 잇는 전라선 SRT의 연결을 축하하는 행사였는데 당시 참석자들에는 여수 을 김회재 의원과 여수 을 지역구 시의원이 참석했을 뿐 여수갑 주철현 의원 및 해당 시의원들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SRT 개통이 지역민들의 수건 사업인 만큼 의례적으로 관련 정치권과 시장, 시의회 의장이 참석해서 이를 축하하는 게 보통인데요. 이날 정기명 여수시장,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장마저도 현장을 찾지 않아 양분된 여수 정치권의 갈등이 표면화됐습니다. 게다가 최근엔 주철현 의원이 김혜재 의원을 고소한 사건이 벌어져서 파문을 낳았습니다. 김혜재 의원이 자신의 SNS에 여러 장의 고소장 사진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는데요. 주철현 의원은 김혜재 의원을 고발한 것으로 김혜재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선거구에 성과를 홍보한 현수막을 개첨했다면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학병원 유치나 여수 웅천 생활형 숙박시설 토론회와 관련해서도 주철현 의원과 김혜재 의원은 사사건건 대립했는데 이런 갈등이 결국 고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지역민들은 여수 정치권이 반쪽이 난 상황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고요. 내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이 같은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여수 지역 국회의원 두 분이 힘을 합쳐도 모자른 시기죠. 인구도 줄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력도 타 시도에 비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일자리, 인프라 확충 등 지역에서는 언급하신 것 외에도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수 갑과 을이 갈등을 반복하는 건 고스란히 여수시의 현안에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는데요.
여수시의 주요 현안 중 하나인 2026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내년 국비 8억 6천만 원이 전액 삭감돼서 논란이 일은 적이 있습니다. 당장 2026년 선박람회 개최 준비에 필요한 국비인데 이게 반영이 안 되면서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여수 세계 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고민하기 위한 관련 용역비 10억 원도 반영이 안 된 상황이어서 당장 여수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만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더욱 지역 정치권과의 적극적인 협력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여수 수산업계는 시름이 매우 깊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따른 소비 위축이 수산업에 피해를 줄 것이란 우려도 높은 상황이고요. 여수에선 고수온 피해 전남에서 가장 컸습니다. 2중, 3중구를 겪고 있는 지역 수산업계의 지역 정치권의 역할 지금 무엇보다 강조됩니다. 예,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오늘 도쿄전력에서 2차 방류를 또 시작을 했어요. 여수 지역이 전남에서 유일하게 2개의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만큼 책임 있는 의정 활동 막바지까지 좀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국체전 관련된 이야기인데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15년 만에 전남에서 전국체전 개최 소식. 전남 동부권에서도 주요 경기가 열려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08년 전국체전이 여수에서 개최됐었는데요. 당시 전남 동부권 발전에 일조했다 이런 평가도 받았었습니다. 이번에 개최 중심지는 서부권인 목포입니다. 다음 주 13일 목포 종합경기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19일까지 일주일간 22개 시군 70개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국체전에는 3만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49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게 됩니다. 동부권에서도 주요 경기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여수에선요. 야구 소프트볼, 테니스, 요트, 설인 3종, 족구 등 5개 종목이 진남 야구장, 진남 테니스장, 소호 요트장, 여수 웅천 이순신 마리나, 여수 진남체육관, 여수 장애인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순천에서는요. 야구 소프트볼, 소프트 테니스, 유도, 골프, 에어로빅 힙합 등 5개 종목이 창사호 야구장, 팔마 야구장, 팔마 소프트 테니스장, 팔마 체육관, 호라이즌 CC, 순천 팔마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립니다. 광양에선 축구, 핀수영, 합기도 등 3개 종목이 광양 축구 전용구장, 광양 마동 근린체육공원, 광양 성황 스포츠센터 수영장, 광양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그 외 전남 동부권 다양한 곳에서 열리는데요. 전국체육대회 홈페이지에서 경기 일정과 경기 장소,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힙합 종목은 저에겐 조금 생소해서요. 순천 팔마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리는 결승전 참관을 개인적으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저녁에 전국체전 개막식이 목포에서 열립니다. 전국체전이 아니라 전국 예전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전남도가 야심차게 준비한 개막식인 만큼 관심이 모아집니다. 그리고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국가대표가 선전하고 있죠. 이번 전국체전은 이 아시안게임의 감동을 그대로 느끼실 수 있는데요. 항저우 아시안게임 직후 열리는 이번 전국체전에 국가대표 선수들이 대거 출전합니다. 2년 연속 전국체전 MVP,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자유형 200m와 개형 800m 등 6개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한 수영의 황선우 선수와 한국 육상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우상혁 선수, 그리고 셔틀콕 여제 안세영 선수 등이 전남을 찾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시안게임 이후에 그 여파가 좀 고스란히 전남 지역으로 밀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의 준비를 다해서 안전하게 개최까지 그리고 마무리까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여수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대한항공의 여수 제주 항공 노선이 재개된다는 반가운 소식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항공이 여수, 제주 항공노선 운항을 재개합니다. 여수와 제주를 오가는 항공노선을 운영하는 대한항공의 항공기는 약 140석 규모로 추정이 됩니다. 하루 1회, 주 7회 운행될 예정인데요. 여수에서 오후 3시 25분에 출발해 제주에 4시 25분에 도착하고 반대로 제주에서는 오후 1시 45분에 출발해 여수에 2시 45분에 도착하는 왕복 항공편입니다. 운항 개시 예정일은 10월 29일인데요. 앞으로 국토부 정기편 노선 개설 절차가 완료되면 예약이 시작됩니다. 여수와 전남 동부권 시민들 및 관광객들의 편의가 크게 늘 것으로 보이는데요. 뿐만 아니라 경남 서부권의 관광객들의 여수 유입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아시아나항공과 진에어가 여수에서 운항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대한항공이 재취항하면서 고객들의 선택의 폭도 넓어질 전망입니다. 여수공항 활성화는 여수의 수건 사업이기도 했는데요.
나아가서 정치권은 대한항공이 여수 김포 항공노선 운행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공항 비행기 값이 너무 올라서 빨리 좀 노선이 하나 두 개 좀 더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뉴스브리핑 전남일보의 최황지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항저우 아시안게임 재밌게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메달 사냥꾼들의 활약도 서서히 마무리돼가고 있는데요.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를 빛낸 많은 선수들이 계십니다만 여수 출신의 유도 여자부 63kg 이하 체급 김지정 선수가 동메달을 목에 걸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순천시청 소속으로 뛰고 있고요. 2017년 타이베이 아시아 오픈, 2017년 아시아 챔피언십, 2022년 아시안 챔피언십 출전해서 모두 메달을 목에 걸었던 지역의 유도 유망주입니다.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도 경기 시작 2분 32초 만에 한판승 따내면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순천시청 소속의 유도 여자부 김지정 선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여자유도 국가대표 김지정입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귀국은 하신 것 같은데 네, 어디에 계십니까? 일단 명절이라 저도 본가에 왔다가 이제 음. 장기체전 훈련 때문에 다시 훈련하러 가려고 합니다. 본가는 지금 어디세요, 그러면? 여수입니다. 여수에 계세요. 네. 여수 출신이라고 소개를 드렸고, 뭐 본가도 여수면은 중고등학교도 보니까 여수에서 나오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친구들, 선생님 축하 연락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축하 많이 받았어요. 예. 어떠세요? 이번 대회에서 동메달 목에 걸었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누구나 금메달을 목표로 하지만 아쉽게 동메달을 땄어요. 음. 근데 그래도 값진 동메달이어서 너무 좋고 정말 소중한 메달이고 색깔도 중요하지만 지금도 너무 행복합니다. 네. 어떤 생각이 딱 드시던 거예요? 한판 승 딱 거두고 난 다음에?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아직도 그 생각하면 후련함도 있고 후련함도 아쉬움도 있고. 다시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승리를 예감을 하셨습니까? 2분 32초 만에 한판 승으로 끝난 것이 어찌 보면 빨리 끝났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원래 본 시간보다 빨리 끝내면 수월하게 이긴 경기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상대가 신장이 작다 보니까 제가 키가 상대보다 크다는 걸 느끼니까 좀 긴장이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간절함이 상대방보다 클 거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시합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간절함이 상대보다 크다고 자신했던 것은 어떤 마음 때문입니까? 이 아시안 게임을 준비하면서 내가 훨씬 더 열심히 준비했다 이런 마음일까요? 너의 훈련량은 나보다 안 돼 이런 훈련량에서 나오는 자신감일까요? 내가 그만큼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난 자신감이 있다 이런 마음이셨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아시안 게임 이제 후련하다고 말씀도 주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다면 어떤 경기를 꼽으시겠어요? 아무래도 동메달 결정전인 것 같아요. 이 한 판으로 순위가 정해지니까 이겼을 때 그 기분이랑 느낌이랑 제일 기억에 남아요. 예, 그러셨군요. 힘든 훈련들을 받아온 걸 보상받은 기분이랄까? 어쩔 수 없이 3, 4위전에서 메달을 거는 것과 안 거는 거는 진짜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정말 동메달이지만 이 메달을 걸고 안 걸고의 차이는 정말 확실히 차이가 크니까요. 그래요. 가족들하고 인터뷰하신 거 보니까 전화 통화하면서 뭐 전날 긴장을 푸셨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네. 가족들하고는 살갑게 이야기를 못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도 기억이 나는데 돌아오셔서 본가 가셔는 이야기도 잘 하셨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는 무릎도 다쳤었는데 그거를 부모님 아버지한테 말씀을 안 드렸었어요. 그래요. 걱정하실까봐. 네, 그러고 나서 시합 끝나고 말씀드리니까 되게 마음 아파하시고 속상해하시면서 이제 그 뒤로 제 시합 영상을 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러셨구나. 네.
그 아버지는 영상을 딱 보면은 우리 딸이 참고 하는구나라는 걸 다 알고 계시겠어요? 그렇죠. 힘든 걸 다 알고 계시고 그런데 이제 이 타이밍에 이런 기술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이제 조언들이 더 많죠. 결국에는 이렇게 이때 한번 해봤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런 말씀도 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네. 혹시 가족분들께 돌아오셔서 못한 말씀이 있으십니까? 라디오에서 할 기회를 좀 드린다면. 항상 묵묵하게 제가 투정 부리고 그래도 잘 받아주고 응원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부상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김지성 선수 얘기를 또 제가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네. 이번 아시안 게임 출전 자체가 좀 불투명했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무릎 부상이 있고 나서 또 출국 하루 전날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요? 네. 그래가지고 조수석 에어백이 다 터지고 어이고. 흘릴 만큼 막 부딪히자마자 귀에서 삐 소리 나고 순간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출국 하루 전날에 그런 사고가 났다는 말씀이세요? 네. 근데 그 가서 경기하는 게 됩니까? 그래서 몸이 너무 아프고 그랬는데 처음으로 난 사고로 너무 무섭고 예. 정말 죽다가 살아나서 새롭게 태어났다고 마음을 바꿔잡고 출발했습니다. 와, 그런데도 그 후유증을 견뎌내고 경기 임하신 거군요. 부모님한테 네. 말씀도 못 드리고. 네. 교통사고 난 거는 너무 사고가 크게 나서 말씀을 드렸고. 드렸고요. 그러셨군요. 교통사고 어쨌든 극복하고 경기도 하셨는데 뭐 징크스 뭐 이런 것들도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또 큰 일도 겪으셨으니까. 그렇죠. 징크스가 있으면 너무 얽매일 것 같고 그래서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처음 유도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이야기도 궁금하거든요. 제가 막둥이라 그런지 좀 어릴 때부터 먹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선배들보다 덩치가 되게 컸어요. 활동적인 것도 좋아하고 그러면서 비만이기도 하고 할 겸 유도를 시작하게 됐어요. 다이어트를 할 겸 유도를 처음 시작하셨어요? 네. 뭐 소질이 있어가지고 한번 해봐라 이런 권유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어릴 때는 게임만 하면서 유도에 대한 흥미를 되게 많이 갖게 된 것 같아요. 예. 왜 하필이면 다이어트에 유도를 권하셨을까요? 아버지가 좀 격투기를 좋아하셔서 그럴까요? 되게 그리고 되게 활동적이고 되게 즐거운 스포츠인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뭐 그냥 생활체육으로 어떤 스포츠를 접하는 거랑 네. 프로 무대에 가서 뭐 실업팀에서 뛰는 거랑 이거는 진짜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니겠어요? 확실히 다르죠. 예. 진로를 결정하게 된 계기는 내가 하다 보니까 좀 잘하네? 뭐 이런 게 있었을까요? 우선 그냥 흥미가 많았던 것 같아요. 유도에 대해서. 유도가 힘든 운동이라는 걸 처음부터 겪지 않고 즐겁다, 재밌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선수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주셨는데 곧 전국체전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순천시청 소속으로 또 전남을 대표해서 또 뛰실 텐데 네. 바로 끝나자마자 훈련을 하십니까? 네, 바로 이제 다른 선수들은 이미 훈련을 하고 있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사고 때문에 일처리 하느라 이제 늦게 합류하게 됐어요. 예. 목표가 있다면 어떤 목표를 꿈꾸고 계십니까? 앞으로의 목표라면 이제 1년도 안 남은 올림픽이 목표가 될 것 같아요. 몇 달 전부터 차근차근 마무리하고 올림픽이라는 무대가 저의 무대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훈련과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2024 파리 가셔서 꼭 저희가 다시 한번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꼭 그때는 메달 금색으로 걸고 인터뷰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 유도 63kg 이하급에서 동메달을 딴 순천시청 소속의 김지정 선수였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김지정 선수 이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응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이번 주 주제기 시간입니다. 여수 MBC 김단비 기자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연휴 뭐 좀 지났습니다만 잘 쉬셨어요? 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술도 적당히 마시고 오랜만에 친구들도 보고 부모님도 보고 아주 알찬 연휴를 보낸 것 같습니다. 고향이 부산이시잖아요? 네, 맞아요. 오랜만에 또 고향에 오래 머무니까 좋더라고요. 또 에너지가 생겼으니까 더 열심히 취재를 해봐야죠. 네, 그 에너지가 또 필요한 게 출입처를 다소 멀리 이제 가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 추석 전에 출입처 변경이 조금 있었습니다. 예. 원래 제가 1년 좀 넘게 여수를 출입했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광양과 고흥의 단비가 돼보려고 합니다. 광양 고흥에도 많은 또 이슈들을 잘 취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 살펴보셨습니까, 최근에? 어제 뉴스에 나간 얘기가 있어요. 예. 그 고흥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교사를 상대로 동료 교사를 상대로 성희롱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금 도교육청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동료 교사를 상대로? 예, 이 40대 남교사가 이제 다른 동료 교사를 상대로 성희롱 성추행했다는 건데 이 피해 교사는 지금 확인된 것만 한 3분 정도 되는데 이 가해 교사가 지금 남자 교사잖아요. 예. 근데 피해 교사에는 남녀 다 있습니다. 여자 교사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 교사도 있고 여자 교사도 있고 그런 밝혀진 상황입니다. 3분의 남녀가 다 포함되어 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성추행이라고 하면 제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는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뭐 이제 오픈된 공간, 여러 명이 있는 공간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다거나 터치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성관계를 뜻하는 성적인 단어를 수시로 이제 일삼아 와서 동료 교사들이 많이 불편함을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이제 거북하다는 의사 표현을 했는데도 이게 뭐 계속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상황이 조금 커진 것 같은데 뭐 일단 학교에서 알고 있었는데 좀 묵인하려 했다, 은폐하려 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학교에서는 너무 또 이제 밖으로 이제 이 얘기가 유출되거나 하면 학교 이미지 손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되니까 덮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피해를 당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바로잡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당연하죠. 네. 예, 학교에다 말 안 하면 어디에다가 이야기를 하겠어요? 근데 학교에다가 이제 얘기를 했더니 덮으려고 하고 은폐하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교육부로 민원이 제기돼서 도교육청에서 조사가 지금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예, 그럼 학교 측에 은폐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의심은 교육부로의 제보에 따른 것입니까? 이거 같은 왜냐면 또 경우는 그게 가장 더 중요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그 소스를 어디서 얻었는지는 알려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학교에서 은폐하려고 했던 정황들은 제가 가지고 있고 또 도교육청의 그 담당 부서가 있잖아요. 이게 학교가 몰랐다고 하던데 이게 맞냐,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냐라고 했을 때 그럴 수가 없다고 이미 학교 내부에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었다. 도교육청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육청 관계자가 그런 말을 또 한 것이군요. 했고 또 다른 정황도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게 오픈을 할 수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향후에 조사 과정이나 뭐 기간 같은 것들은 뭐 전망이 됩니까? 일단 지금 도교육청에서 중간 보고까지는 나온 걸로 얘기를 들었고요. 근데 이게 워낙 좀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뭐 동료 교사분들이 그 피해를 당한 이제 교사분들이 어느 정도 오픈을 원하는지 아예 오픈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성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그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 다만 이제 학교에 이런 이제 보고서를 보낼 거고 그럼 학교 내에서는 송고충 심의위원회를 다음 주 수요일쯤 연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이게 성희롱인지 성추행인지 아닌지 여부를 외부 전문가와 함께 판단을 한 다음에 그 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를 다시 도교육청에 보내면 도교육청에서 징계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새 참 이 교사분들의 고충 이야기를 많이 전해드리게 되는데 뭐 학부모 민원 때문에 그리고 또 학교 내 사건 사고에 보호받지 못하는 작금의 상황들 기억에 나는 게 이 해당 뉴스 제가 유튜브에 댓글을 보니까 교사를 준비하고 있는 분인 것 같은데 참 교사 준비하기가 싫어집니다. 이런 댓글이 좀 있더라고요. 네, 저도 봤어요. 예, 참 이게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사회적으로 촉망받고 존경받던 직업이 어느 순간 이렇게 돼버렸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뭐 더 이 주제 관련해서 이야기하실 만한 게 있습니까? 아니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어제 오프닝에서 전해드렸는데 고흥의 천사, 뭐 우리나라의 천사라고도 불릴 수가 있어요. 마리아느 마가렛 간호사 가운데
마가렛 간호사께서 88세의 나이로 영면하셨습니다. 고흥 소록도에서 한센인을 오랫동안 돌보시던 분들이에요. 분향소 다녀오셨다고요? 예, 그 마가렛 간호사께서 한 40년 정도 소록도에 머무셨잖아요. 이분이 요양원에서 이제 오스트리아 요양원에서 지내다가 대퇴골 수술 중에 86살의 일기로 선종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추모 미사가 진행이 됐고 그 현장에 좀 분향소를 좀 다녀왔는데 뭐 일반 시민 그다음에 소록도 주민분들은 당연히 오시고 예. 그다음에 전국 각지에서 이런 추모 이제 뉴스를 통해 접하고 이제 애도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도 있고 특히 간호사분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추모의 발길이 조금 이어지고 있었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구나. 같이 슬퍼하고 있구나를 좀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가렛 간호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예. 짧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일단 폴란드에서 태어나셨고 오스트리아 국립간호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1959년에 구호단체를 통해서 한국에 파견됐는데 소록도에서 머문 거는 한 96년부터 2005년 사이. 그 소록도에서 머물면서 한센인을 이제 40년간 돌보는 봉사활동을 벌였어요. 월급도 받지 않고 그냥 그 동료 간호사인 마리안느랑 같이 이렇게 한센인들이 그때 당시에는 되게 고립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옮긴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을 이제 돌보면서 40년을 소록도에서 살았고 근데 2005년에 건강이 나빠지면서 그 동료 간호사인 마리안느와 같이 오스트리아로 귀국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건강이 나쁘니까 이제 주민들한테 혹시나 부담이 될까봐 싶어서 그때 당시에 편지 한 통만 남겨놓고 소록도를 떠났다고 그랬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오스트리아로 귀국해서 요양원에서 지내다가 올해 이렇게 돌아가시게 된 거죠. 예. 뭐 지역에서는 노벨 평화상 추천을 위한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했던 걸로 최근까지 기억을 합니다. 안타깝게 되진 않았지만 노벨 평화상을 받지 못했을 뿐 그분들의 희생정신과 헌신 그다음에 사랑은 그것보다 더 상보다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서울과 고흥 지역 두 곳에 분향소가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중구 대한간호협회 회관 앞에 있고요. 예. 고흥 도양읍 마리안느 마가렛 기념관이 있잖아요. 그곳에 또 분향소가 마련돼 있는데 8일까지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참에 이번 기회에 좀 이분들을 좀 애도하고 싶다. 한 번이라도 좀 사진이지만 그래도 좀 뵀으면 한다. 뭐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갔다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장례는 오스트리아 요양원에서 7일 날 엄수된다고 합니다. 한덕수 총리도 뭐 서울 분향소를 찾아서 뭐 기리기도 하더라고요. 예, 말씀하신 맞아요. 것처럼 네. 8일 9시부터 6시까지 분향소 운영한다고 하니까 뭐 서울 고흥 지역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찾아서 얘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취재기 여수 MBC 김단비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민원사항들, 고충사항들 해결해드리는 민원해결사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 여수시 공무원들의 청렴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지난 8월에 국내 중견건설사가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여수시 공무원들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뿌렸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고 또 추석 전에는요. 또 다른 공무원이 직접 시 관급 납품업체에 금품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무리를 빚고 있어요. 네, 이 얼마 전 추석을 앞두고요. 여수시에서는 청렴 서한문을 발표했습니다.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인 청렴 문화를 시정 정반에 정착시키고 부패에는 단호하게 대응하여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관급 납품업체 관계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휴가비 명목의 상납을 요구한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공무원이 전화를 받은 업체 관계자 휴대전화에 녹음되면서 알려지게 됐는데요. 저희 여수 MBC 뉴스 보도에 나왔던
있었던 내용을 보면 휴가비를 생각하지 못했다는 업체 관계자에게 담당 공무원은 그건 당연히 하는 건 아닌데 다음 주 중으로 하면 된다면서 늦어버리면 곤란하다는 말투로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국장님도 있고 부서 팀도 좀 보태줘야 한다고 얘기하고 갑자기 전에 미안하다 전화 끊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화를 받은 업체 관계자는 이후에 연락을 하지 않고 휴가비를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해당 공무원은 담당 부서 국장과 인사를 하는 차원에서의 행동이었다. 뭐 이런 해명을 또 내놨잖아요. 네, 이런 해명에 대해서요. 시민들은 사업 참여로 담당 공무원과 업체가 회의를 하면 될 일인데 이렇게까지 검은 돈이 오가야 하는지 의미라고 얘기합니다. 예. 또 60-70년대나 있을 법한 금품 요구가 아직까지 공무원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것에 놀랐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시민들의 관심이 없을 뿐이지 암묵적으로 그들 사이에서도 이 수십 년째 이어온 관행이었을 것이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또 광급 납품업체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이를 관리하는 담당 부서도 한두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는 게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얘기 들어보시죠. 이제 뒤집어져야 돼 한번. 오죽 대놓고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말이 쉽게 나올까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애들도 좀 큰 애들은 그런 것 알 수 있는 나이인데 어른들이 그것도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한다는 건 좀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기는 좀 그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비일비재하지 않아요. 요즘도 묵시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받는 사람이 더 많겠죠. 벌써부터 6급부터 그러니 뭐 5급, 4급은 안 그렇겠습니까? 건설 비리나 뭐 이런 거 모든 뭐 비리가 권위주의적인 형태로 그렇게 하는 거지. 진짜 시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면 그런 게 해서는 안 되겠죠. 둘 다 똑같죠.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관행이다. 근데 무조건 이게 오늘 처음 생긴 게 아니라 원래 그 관행대로 그들 세계에서는 그것이 아직도 필요한가 봐요. 우리나라 그 공무원들의 문화 비리 모르는 이런가 보다 하고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사실 공무원이라는 단어가 참 쉽게 쓰이긴 하는데 네. 한두 분 때문에 진짜 전체가 다 욕을 먹는 또 전체의 또 신뢰에 또 손상이 가는 그런 사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수시에서는 보도 이후에 해당 공무원을 대기 발령했고요. 당사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조사에 들어갔잖아요. 네, 여수경찰서도요. 해당 공무원에게 뇌물죄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는데요. 예. 이 공무원이 금품을 요구한 경우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형법상 뇌물죄나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 통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시민들은요. 이렇게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금품 로비가 끊이지 않으면서 인터넷상에서는 강큰 공무원, 깡패 공무원, 부끄러움은 시민들의 몫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크게 낮아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강큰 거죠, 진짜로. 요즘에는 그냥 직업, 공무원도 직업, 돈 버는 그거니까는. 물론 헌법을 지켜야 되지만 그 먼저 양심의 법을 지키고 사는 공무원이 돼야죠. 거짓말 하나 자체하는 것도 떨리고 하는데 공무원들한테 인사하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참 고인물이 썩는다고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죠.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을 하는 분들은 아마 하급 공무원들이 많이 하는 것 같고 시민 뭐 소환제도 그런 것도 있고 청렴도 조사 같은 거 이런 거 자주자주 하면은 조금 더 이렇게 나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자각을 하지 않을까. 여수시는 청렴 서한문에서요. 청렴의 밑바탕이 되는 열린 자세로 시민과 소통하며 신뢰받는 민선 8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요. 이 문장에서 나오는 청렴, 소통, 신뢰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을 위한 말보다는 실천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예. 민선 몇 기가 됐든 간에 공무원분들은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들이죠. 이분들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물론 민선 지자체 장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청렴을 만들어가는 공직사회 문화들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민원 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 문화 산책. 네, 문화산책 시간입니다. 김지연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완전히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선선한 가을이 된 것 같은데 굵직한 축제 소식들도 많이 들려오네요. 맞습니다. 이번 주말 정말 갈 곳들이 많은데요. 먼저 여수에서는 2023 여수 마칭 페스티벌이 여수, 바다 그리고 환희라는 주제로 내일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예. 오후 1시에 여수시청 광장에서 찾아가는 마칭이 개최되고요. 저녁엔 거리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7시 30분에 이순신 광장에서 개막식이 진행되는데 여러 세계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태국의 벤자마테부티 마칭팀이 이미 입국해서 공연을 준비 중이고요. 예. 또 31사 군악대, 여수 공고 관악부 등 19개 팀 940여 명의 연주자들이 참가합니다. 올해 진영기 교사가 총 감독을 맡았는데 여수에 365개의 섬이 있잖아요. 이걸 상징하는 365명의 연주자가 한자리에 모여서 개막식에 특별한 퍼포먼스를 보일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 지역민들과 함께 즐기는 축제이자 또 관악기만의 다양한 공연들을 가깝게 만나시길 바랍니다. 네, 순천에서는 주말에 또 맛있는 축제가 열리네요. 네, 음식과 예술이 만나는 2023 순천 푸드앤아트 페스티벌이 토요일인 7일부터 사흘 동안 순천 중앙로 일대에서 열려요. 이 맛에 살고 저 멋에 삽니다라는 주제로 의료원 로터리부터 남교 오거리까지 또 문화의 거리부터 연자로까지 남문터 광장과 옥천변에서 진행되는데요. 향토 음식을 발굴하는 그 요리 경연 대회와 또 셰프들을 만나는 푸드거리, 또 체험과 예술 작품을 만나는 아트거리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또 주무대에서는 개막식과 공연들이 펼쳐지는데 7일에는 가수 양지은 씨와 온앤오프의 무대가 또 밤에는 EDM 파티까지 더해질 예정이고요. 8일에는 박재정 씨의 축하 공연 그리고 또 요리교실, 빛의 퍼포먼스가 열립니다. 9일에는 청소년들의 댄스 경연 대회와 함께 탱고 공연도 볼 수 있고요. 또 댄스팀 훅. 이 팀 정말 보고 싶어요. 네, 훅의 공연이 볼거리를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나만 더 듣죠. 남도영화제 소식도 있어요. 네, 자연이 영화관이 되는 이번 영화제는요. 11일 오후 6시에 순천만 국가정원 오천그린광장에서 배우와 감독의 레드카펫 행사를 시작으로 남도영화제 시즌1 순천을 개막합니다. 영화 감독의 그 땅에 쓰는 시라는 작품이 먼저 상영되고요. 예. 그 순천만 국가정원 오천그린광장과 조례호수공원 또 순천 CGV 전남도 동부지역본부 이순신 강당 등에서 총 6곳의 11개 스크린에서 25개국의 97편의 작품을 무료로 볼 수 있거든요. 세부 일정이나 상영작은 남도영화제 누리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개해드린 곳들 찾아보시면서 가을도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어떤 분 만나고 오셨습니까? 네, 도정 박정명 서예가를 만나고 왔습니다. 서예계를 지탱하는 기둥이자 또 여수 대표의 서예가로서 60여 년간 이 서예의 길에 정진해 오셨는데요. 지금 예울마루 전시관에서 지역작가 초대전이 22일까지 진행되고 있거든요. 서각과 사진까지 시각예술을 하면서 그동안 수상했던 작품 그리고 또 신작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작품을 보면서 이야기 나눠봤어요. 박정명 서예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박정명입니다. 도정 박정명 선생님, 지금 예울마루에서 기획전이 열렸어요. 작년에 공모에서 당첨이 돼서 마침 올해가 제 고의전이어서 두 가지가 함께 돼서 그냥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제가 초등학교 때 상은 많이 받았어요. 글씨를 조금만 더 잘 쓰니까 상 받은 거였고, 중학교 1학년 때 하늘나라에 지금 가 있는 우리 친구가 있어요. 둘이 짝꿍이었는데 저보고 네 글씨는 서당 글씨라는 거예요. 나도 기분이 좀 상했죠. 야, 뭔 서당 글씨냐. 네가 못 쓰지. 나 너부터 잘 쓴다고. 그때는 우리 친구는 학원을 다니고 있을 때예요. 송숙 김득평 선생님의 서예학원을 다니고 자기가 나무 따라오래. 거기 봤을 때 진짜 내가 서당 글씨더라. 아, 요거 글씨구나. 어느 공모전에 이제 희호대회를 갔는데 걔가 최우수상을 받고 나는 떨어졌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면 내가 이제 서예를 본격적으로 하란다 해서 서예에 접해가 된 거죠. 내가 서예를 하겠다고 생각하고 쓰기 시작해서 전국 중고등학교 희호대에 가서 최우수상을 제가 받고 우리 친구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그가 성기를 하고 지도하자 둘이서 해갑전을 같이 하자고 약속했는데 해갑 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나는 회갑전을 그것 때문에 했었어요. 친구하고 약속이다 하고 이제 고의전까지 오고 있는데 알아서 저한테 축하해 주겠죠. 입구 들어오자마자 바로 여수문이라는 선생님의 작품이 다 걸려 있어요. 네. 여수문은 우리 여수 입구에 초입에 들어올 때 보면은 여수문이라고 명패가 써져 있습니다. 전용도로에 지금 제각 옆에 지금 붙어 있습니다. 가로가 1m 6이고 볼 때는 좀 적게 보이죠. 선생님 작품이 한 250여 점 정도 250점 정도 네.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다. 신작부터 그동안 계속 써오셨던 글들까지 쭉 전시가 되어 있는데 와 여기는 이제 천자문을 3가지 채로 썼고 이제 공자가 제자들한테 써주고 내려오는 죽관 대나무 2.5cm에 33cm에 써서 연달아 내려왔던 이제 목관체고 이쪽에는 이제 전서 중에 금문이라는 곳은 동에 이렇게 파져서 내려왔던 우리나라 같으면 솥에 글씨 써내려왔던 채를 이렇게 천자문화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14m. 예, 요건 11m. 저 맞은편에 보이는 것은 2년 전에 수묵 비엔날레에 출품했던 선해라는 작품을 했어요. 사랑은 모든 게 선해야 되지 않냐 그 뜻으로 글자 하나 2개를 제가 집자해가지고 써놓은 겁니다. 선생님만의 글인 거죠? 예, 전국적으로 이제 저 책을 내가 이제 발표 동시에 또 많이 그 연습에 쓰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 뜻이 그림처럼 다가오는 것 같아요. 글인데. 저 생각은 저게 저렇게 써갖고도 되는가 싶었는데 저게 제가 설명하면은 그렇게 다 그렇게 보이는구나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 이쪽에 이게 보이는 것은 대한민국 미술대전 서예가 이렇게 3개로 나눠지기 전에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첫 입선한 작품이에요. 길천으로 돼 있죠. 제가 호가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견파, 볼견자, 물결파자가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고향이 화정 상화도인데 고향을 잊지 말라고 견파로 지어주고 1985년도에 제가 목인 전정수 선생님부터 오면서 도정도 섬도자, 곤배정자, 섬사람. 고향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시잖아요. 조금 그렇죠. 이거는 명량해전 일기네요? 난중일기 중에 이순신 장군님이 썼던 그 명랑해전에서 한산대첩에 이르기까지 몇 가지 써놓은 것을 이제 한 번에 썼어요. 저 밑에가 지금 그 이순신 장군 친필이고 제가 거북선 보존에 지금 이사장을 맡고 있잖아요. 을을 지키고 있는 이 거북선 보존에서 이거라도 하나 써봐야 되겠다 해서 이걸 썼는데 이거 쓰는데 1달 반을 허비했어요. 직역하면서 그 쓰는 게 더 힘들었어요. 박물관이 생기니까 다 기증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3 전시실에는 이제 선생님의 사진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금문도 100도만 여기다가 전시해 놨어요. 여수시에 4,970여 장을 작년에 기증했죠. 와. 그래서 여수에 발전사 같은 데 많이 그렇게 쓰게 되죠. 네. 이번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체험하는 이벤트를 마련을 하셨더라고요. 글씨가 얼마나 중요한지, 글이라는 게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여기 가훈성이 있는 글씨, 자기만의 생각만 주입이 되는 그런 것을 가훈성 있는 글씨를 또 보여줌으로써 걔들한테 순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제가 지금 가훈 소주기가 지금 한 8만 장 정도 가훈성 글씨가 나가 있죠. 선생님은 사진, 서예, 서각 이렇게 굉장히 많은 문화예술과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네. 서예는 후학들을 기르는 거. 동반자지만 친구지만 이제는 조금 놓고 후학 기르는데
열중을 해봐야 되고, 사진은 장수 사진 해가지고 5,000개를 목표로 지금까지 해서 지금 한 4,800장 정도 했어요. 제가 사진 서예를 안 했으면 내가 청백봉사상을 어떻게 받았겠는가. 국가에서 인정하는 청백봉사상 본상을 수상한 사람이 이제 공직에서 이제 저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또 나눔 봉사 대상도 국가에서 인정하는데 받다 보니까 6살 때 할아버지한테 배웠지만 그것이 지금 내 인생의 동반자적인 두 가지 역할이 됐지 않는가 지금 생각해요. (10월 5일) 목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악뮤의 후라이의 꿈 흐르고 있습니다. 노래 짧게 들으시고요.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 바다 끝에 꿈을 둔다고 나도 꿈을 말고 꿈을 찾으래.